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보통은 문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미루고 회피하고 숨기는 방식으로 때로는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작은 문제를 이제 크게 키우기도 하고 또 큰 문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해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저보고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냐라 물어보면 제가 뭘 얘기해도 그 노하우가 아니라 그건 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속성을 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못 봐요. 예. 일단 제가 최근에 들어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불면증이었어요.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진단하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내 삶에서 불면증이 나랑 거리가 멀었어요. 그럼 불면증이 거리가 먼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뚝딱 그냥 불면증이 걸려졌단 말이에요. 마치 뭐 저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사스나 뭐 이런 어 뭐라고 하지?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근데 그걸 걸렸는데 우리는 걸리면 어때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하든 뭐 하든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이번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문제도 크게 판을 키울 수도 있고 제가 불면증 해결하는데 1,000만 원 넘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완전히 과거에 내가 불면증이 없었을 때랑 회복했냐?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하루에 5시간은 자요. 5시간을. 최소 5시간 자는 것 같아. 중간에 물론 깨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예전에는 뭐 5시간이 아니라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씩도 자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깨고 심지어. 근데 지금 5시간 자더라도 한두 번 깬단 말이에요. 최소. 그 불면증 아직도 내 원래 상태로 복구는 안 됐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뭐냐고 했을 때 내가 내 사정,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금 10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0개월도 완치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속성을 보자 이거예요. 속성. 예. 누구나 다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해결 못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반영했고 어떻게 대응했냐. 사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피디님도 저한테 물어본 것도 이거고. 완전 정답처럼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게 쪽집게 그 정답을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찾아요, 사람들은. 그게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속성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 사실 불면증 제가 어느 정도 50% 이상은 이미 진단됐어요. 지금도 이걸 진단 못하면 나도 병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진단했는데 그게 봐봐요. 내가 어느 만큼 삽질을 했냐. 사실은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전문가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 나는 여러 명을 만났고 돈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불면증 하나 돈 쓰는 게 생각해봐요. 보험이 다 되는데도 보험이 비급여도 있지만 보험이 되는 것도 있는데도 그게 다 포함돼서 1,000만 원 넘는다는 건 진짜 제가 삽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생각해봐요. 아니, 어떤 삽질을 했길래? 자, 삽질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이 분야에, 건강에 대한, 불면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아예 완전 큰 구멍이 있다 보니까 처음 나도 겪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블랙스완이 불면증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는 거를 여러 번 롤플레이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고, 나는 이게 더러운 병으로 갔는데, 막 이런 상상을 10개월을 이게 24시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아파도 감기가 한두 시간, 하루 이틀만 그래도 되게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일주일도 힘든데, 일주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달도 아니에요. 저는 10개월 동안 시달렸단 말이에요. 예. 여러 번 새벽하고 전 지금 그래서 친해요. 2시하고 친하고, 9시에 들어가 누웠는데 11시에 깨고, 12시에 다시 깨고, 1시 반에 다시 깨고, 그리고 2시에 다시 깨고, 3시에 다시 깨고, 5시에 깨고, 이 패턴이 나는 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문가가 나를 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사려 깊지 않는 전문가가 밖에 의사들이 그 흰색 깡을 입은 그 전문가들이 만났는데 다 나를 병신 취급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스토리를 쫙 얘기하니까. 나도 문제야. 나도 문제야. 나는 마라톤에 쓰러진 이후에 한번 불면증에 3일 동안 가지 않았던 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말을 할 때는 마라톤 실신 이후에 대한 그걸 얘기하고 헬스장에서 내가 운동하고 운동하는 과정에 생야채를 쉐이크로 생야채를 갈아 먹었던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도자기 같은 걸 여기 뒤에 너무 뻑뻑하고 그러면서 그걸 꽉 누르다가 여기 정수리까지 올라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상담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얘기고 원인이 어떤 사람은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불면증 해서 와서 온 대부분 환자들은 어떤 환자냐면 우울증 증상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 많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데이터 기반으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말이 많을 거예요. 나도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도 많이 했는데 그게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어떻게 치유했을까? 그래서 우울증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잠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약의 부작용을 몇 달 동안 시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바꿔가면서 부작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의 약에서 부작용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을 바꾸면 또 거기 부작용이 또 나와요. 심지어 내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스타틴도 내가 한 달인가 꾸준히 먹어봤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쫙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건강에 대한 지식들이 10개월 안에 내 인생, 지금까지 38년, 39년 살면서 살았던 인생, 이 10개월이 제일 많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속성이 뭘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게 속성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는 희망, 대응하는 게 이렇게 계속 대응하더라도 우리가 낙관주의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일단 속성이에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50% 이상 난 진단된 것 같다. 뭐였냐?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나름 내 진단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나름 진단했는데 진단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진단한 게 아니라 또 오류더라고요. 예전에 뭐 따뜻한 물 먹으면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따뜻한 물 먹었는데 어느 순간 또 못 자게 되고 뭐 어쨌든 뭐 빈속 뭐 이제 단식을 극단적으로 좀 더 해보니까 좀 더 자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극단적으로 금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다양한 어떤 뭐 농약에 대한 그런 어떤 생야채를 스무디를 먹었으니까 그게 또 농약으로 인해서 뭔가 그 신경세포를 죽이는 어떤 그런 성분이 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뭐 다양한 진단을 했는데 그게 다 오류로 판정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내가 진단했으면 내가 이미 괜찮아야 되겠죠. 일단 1번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진단해야 돼.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세상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진단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 찾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그 멍청한 전문가들, 의사들 깡을 입는 그 전문가들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사려 깊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스토리에서 조금이라도 그 패턴을 알았다면, 예, 심지어 내가 유튜브를 보고 진단을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내가 헬스장에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헬스 트레이너인데 헬스를 하다가 대후두 신경이 삐깍해서 번쩍이는 그게 헬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제 인생에 헬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PT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일주일에 내내 계속 PT를 받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걸 그걸 올라타면서 마지막에 딱 하는 삑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 뒤통수가 되게 아팠어요. 제가 여기 천안에 이사 왔을 때 너무 아파서 도자기를 그 SMP 도구로 꾹 눌렀는데 아프면서도 제가 여기에 뭐 헐거나 하면 저는 이거 꽉 씹으면서 여기 빨갛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고통을 고통으로 했을 때 덜 아프게 돼요. 좀 이따.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을 고통으로 한다는데 그 뒤통수 여기에서 후두신경인데 종수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엉개처럼 찍.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안면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안면까지 왔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보고 있으면 이거 꾹꾹 누르면서 뭘 봤어요. 예. 그리고 음, 약의 부작용 때문에 관자놀이, 지금도 관자놀이 여기 만지면 아직도 그때 아팠던 게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낮 시간 이거 누르면 지금도 아파. 뭐야. 이, 뭐라고 해요? 광대 요 좀 뒤에 있는 여기 관자놀이. 뼈를 만지면 그렇게 아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다 신경으로 된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내과를 가야 될 게 아니라 성형 외과를 갔어야 됐어. 그 대후두 신경에 대해서 그래서 하두 근육이라고 하나 여기 하두 근육이라고 있나 봐요. 하근 근력인가 뭐 어쨌든 그거를 마사지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더 고통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신경 차단술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게 머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가죽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약간 리셋하는 것처럼 이게 넣는다 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옆으로 찢어가지고 신경이 겹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약간 공간도 마련하면서 수술도 하는 거. 그 동영상도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 다양한 영상을 내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게 진단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불면증이 걸렸는데 불면증이 언제 걸렸다? 딱 헬스장에서 PT 받으면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문제 진단은 이 헬스장 딱 그 전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내 스토리를 얘기할 때 앞에 그 전전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했고 PT를 열심히 받았는데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헬스장에서 갑자기 PT 받으면서 천국 계단 오르다가 어느 날 뚝 하다가 소리 나면서 어 여기 뒤통수에 찌릿하고 그걸 꼭 누르다가 여기 종수리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내과에서는 아마 그것도 그냥 똑같이 그냥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약 같은 걸 처방하겠지만 외과에서는 뭘 처방할 것 같아요? 신경 차단술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신경 차단술을 한번 맞으려 한번 예약했거든요. 성형외과. 웃기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10개월 만에 제가 알았어요, 피디님. 10개월. 줄기세포도 맞고 별 지랄 다 했어요, 진짜. 줄기세포도 심지어 동맥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여기 경동맥으로 맞았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데 그리고 그걸 찾는데 심지어 저도 박스 밖에서 다양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도 10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0개월에서 내가 얼만큼 삽질을 했겠어요.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난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 삽질이 되게 많아요. 그 삽질을 24시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걸 사람들 안 믿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저의 7년, 저의 9년 동안에 내가 어느 만큼 집착했는지, 어느 만큼 삽질했는지 사람들 몰라요. 음, 자, 불면증은 거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늘 상상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 불면증 10개월 동안에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비님.
이게 자, 봐봐요. 가난은 내가 굳이 부자가 안 되고 중산층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면증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불면증이 더 지금 시급해요. 내가 돈을 뭐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못 버는 게 더 시급할 것 같아. 불면증이에요. 그러면 불면증에 있어서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10개월이나 걸렸고 삽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가난을 해결하는 건 훨씬 덜 심각한 문제고 더 쉬운 문제예요. 가난을 해결하는 거. 이해돼요? 근데 가난도 어때요,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왜?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못 봐요.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을 줘도 불면증에서 해소 못하고 결국 나는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뇌전증이 올 수도 있고 뭐, 뭐, 불면증으로 인한 그 차후에 제가 지금 갑상선도 지금 저하증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차트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요. 목에다 얼마나 힘줬으면 그것도 호흡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봐요. 내가 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득이 돼요. 와, 저게 대후두 신경이라는 게 있고 신경 차단술이라고 있는 게 있고 아, 제가 운동을 강도로 하다 보면 호흡 조절이라든가 이런 목에다 힘 주다 보면 또 갑상선 문제가 깨질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아 저렇게도 하다 보면 아 돈을 저렇게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거는 문제를 완전 해결한 지금 상태도 아닌데 10개월, 11개월 차란 말이에요. 아 그 저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봐봐요. 이걸 내가 구멍을 얘기해 줬다는 건 누군가의 구멍을 막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 구멍을 막았어요. 적어도 헬스장에서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죠. 헬스장에 하더라도 단백질 제대로 먹으면서 해야지. 나처럼 생야채, 스무디, 그것도 콜레스테롤 잡겠다고 그걸 잡겠다고 지금 불면증과 갑상선이 걸렸어요. 웃기죠?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게 문제를 보는 시각이고 문제를 봤으면 이거를 나누면서 어때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차피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을 거냐예요. 아니 내가 영원히 이 문제를 못 해결하면 나는 어차피 더 빨리 죽는단 말 더럽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남기고 죽을 때랑 그냥 죽을 때 어차피 사람 죽는데 어떨 것 같아? 봐봐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각화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때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고 문제 때문에 어때? 창의적이지 않고 문제 때문에 어때요?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봐봐요. 남의 탓이 아니라 제가 멍청하니까 그 전문가들한테도 당했고 제가 멍청하니까 그 전 단계를 얘기했는데 전전 단계부터 다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어때요? 레파토리 돌면서 사람들이 나처럼 이게 사력 있게 나를 들어줄 줄 아는데 한 놈도 나의 사례를 들어준 놈이 없어요. 음. 네. 안 들어줘도 돼. 내 문제만 픽스해달라 하는데 한 놈도 픽스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 주변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럼 그 문제를 외롭게 괴롭게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웃기죠? 네. 웃기지 않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게 지구촌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네. 답이 됐어요? 음. 네. 일단은 문제는 계속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속성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게 찾아야 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건 이렇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배워간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또 나눈다. 이런 것에 또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은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또 이렇게 속성이 있고 찾아가야 하니까 음, 이것도 진짜 배워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못 본다고, 우리가. 왜 그런 게 아니라 음, 누구나 다 정확하게 못 봐요. 누구나. 정확하게 못 보는 게 팩트잖아요. 일단. 정확하게 아,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음, 우리는 다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못 봐요. 아, 정확하게 못 보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면 이유를 얘기해도 저도 정확하게 못 보는데 그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찾아야 된다. 이 음.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